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5일 휴일이 아마 1월 25일부터 26, 27, 28, 29, 30 오늘까지가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저 역시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그렇게 시골에 다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와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책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일하는 것을 운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할 줄만 알고 쉴 줄 모르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또한 카네기라는 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을 통해서 정신을 맑게 만듦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피로를 풀어주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피로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석유왕 록펠러는 생전에 엄청난 기록 2가지를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98살까지 살았다 합니다. 그는 매일 점심 식사를 한 후 사무실이 커다란 소파에 누워서 30분간 낮잠을 잤다고 하니 이 낮잠이야말로 대통령이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이 분에게 있어서는 낮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록펠러는 98가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는 입사 이후에 너무나 가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이러다가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숨이 너무나 가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증상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 좀 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서 푹 쉬었지만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탈벤 사하르라는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아주 흥미로운 분이시고 아마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그 탈벤 사하르 교수님을 찾아갔다 합니다. 그러자 그 사하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큰 병이 아니라 그저 업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불안감이 합쳐져서 생긴 증상일 뿐이니 또다시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쇼핑백 같은 큰 종이 봉투에 입을 열고 크게 심호흡하면서
자기의 그 내뱉는 그 숨을 종이봉투에 대고 부르라고 했다 합니다.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긴장을 풀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장이 빨리 뛸 정도로의 그 막중한 스트레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쓰는 뭐 쇼핑백, 종이봉투, 또 황봉투 이런 봉투에 입을 열어서 너무 힘이 들 때는 풍선 불듯이 내 온몸에 전신의 노폐물을 다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크게 심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아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하게 되면 그 온몸의 세포를 돌고 했던 그 힘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인생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근무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그 중환자실 한 병실에 30명이 누워 계시는 그분 중에는 누가 빨리 천국으로 가시느냐가 달려 있을 뿐 거기서 살아나서 일반 병실로 나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몇 달의 그 근무를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저희 머릿속에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네, 젊을 때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를 많이 정말 뿅 가죠. 그러나 30, 40, 50, 60, 70, 80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마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생활의 지혜,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의 지혜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배가 너무나 지나치게 고파서 지치기 전에 밥을 먹고 너무 졸려서 쓰러지기 전에 잠을 자며 피곤해서 지치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때로는 뭔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도 잠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눈꺼풀이 완전히 다운될 때까지 책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책에 딱 들여박고 자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책을 좋아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상에 지치지 마시고 지치기 전에 나의 몸을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몸이잖아요. 나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버지 댁에 가 있으면서 쓴 글을 한 편
읽어드립니다. 한가로운 여름날 저녁, 할머니네 집 평상에 누워 가마솥에 삶아주신 강냉이를 먹으며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옛날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던 그 얘기를 들으며 느긋하게 누워서 수많은 별들, 그 까만 밤에 보석처럼 빛나던 그 별을 바라보던 그 느긋함처럼 제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느긋한 마음을 꺼내서 과연 그 느긋한 마음들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요.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아드레날린 수치를 펄떡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상황은 달라도 여러분 각자 저에게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친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힘든 친구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행복의 가치는 눈물 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힘든 친구인 그 스트레스와 더 잘 다정히 지낼 수 있는 방법 역시 많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껴안고 부딪히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현명함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 비타민을 향하여 또닥또닥 사랑해. 나를 지금까지 도와줘서 성장시켜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